말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이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처음엔 숨겼고, 나중엔 중독됐고, 지금은 잊을 수 없습니다. 22살, 군 제대 직후 저는 학벌과 스펙이 부족했기에 현실적인 선택 끝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직원 수는 12명 남짓이었고 사실상 동네 공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엔 사장과 부장, 과장, 격리 직원, 그리고 신입인 저뿐이었습니다. 첫 출근부터 자비리 쏟아졌고 자재 운반부터 세차까지 온갖 서드레시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 여겼지만 점점 부당함이 노골적으로 다가왔고 마음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격리 직원 박희숙 씨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배려 깊은 그녀는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녀뿐입니다. 그녀는 40이 넘은 나이에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일했지만 육아로 퇴직했고 남편은 시중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아줌마라 생각했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의 눈웃음과 목소리에 마음이 향했습니다. 주름이 있는 얼굴은 오히려 기품이 느껴졌고 단정한 셔츠와 H라인 스커트 차림은 사무실에서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서류를 잘못 제출해 과장에게 크게 혼났는데 그때 그녀가 앞장서서 저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는 그녀를 전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조용히 다가와 제 일을 도와주었고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사장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겉으론 여유로운 배경을 지녔지만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듯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엔 저와 그녀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고 컴퓨터 펜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익숙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런 어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는 어느새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고개를 숙이면서 머리카락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퍼진 은은한 향기에 숨이 멎는 듯했고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아무 의식 없이 흘린 그 짧은 찰나의 틈은 나른한 오후 햇살처럼 조용히 번져 제 감각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킨 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이미 집중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더 이상 단순한 일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 옷맵시 하나에도 뜻밖의 긴장감과 미묘한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와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건네며 나누는 대화, 사소한 농담에 스며든 웃음은 점차 익숙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부장과 과장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젊은 애가 좋긴 좋은가 보다. 챙겨주는 거 봐라.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내 아들보다 6살 더 많은데 너희가 애한테 그러는 거 보면 우리 애도 나중에 그렇게 당할까 걱정된다. 말끝은 단호했지만 말투와 눈빛에는 장난기와 여유, 그리고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허물어버렸고 주변의 시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둘만 있을 때 저는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호감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묶은 머리, 커피를 내리며 손목 시계를 힐끔 보는 그녀의 모습이 괜히 눈에 밟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간 다리를 삐끗한 듯 했고, 오후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살짝 땀이 배어 있었는지, 아니면 바른 로션 때문이었는지, 미끄러지는 듯한 촉감이 손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 그건 분명히 향수라기보다는 샴푸나 로션 같은 은근하고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가볍게 코끝을 스치자 순간적으로 시간을 잊고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를 바르려 손가락이 그녀의 발목을 천천히 따라 움직일 때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파서인지 민감한 자극 때문인지 구분하긴 어려웠지만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없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와 고마움, 약간의 민망함과 어쩌면 조금은 허락된 침묵 같은 것. 그 순간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그 정적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난 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기색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숭아뼈 주변의 부기도 한결 가라앉았고 그녀의 숨결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빛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손 좀 씻고 올게요. 그 말은 단지 위생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스타킹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방금 전의 묘한 긴장감을 잠시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잔향이 은근히 남아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짧았지만 걸음마다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방금 내 손끝에 머물렀던 그녀의 온기, 가까이서 마주했던 숨결, 짧은 눈맞춤.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색함은 잠시 남았지만 다행히 업무는 바빴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장 쪽에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고 업무를 마친 뒤엔 이미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칼퇴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다리는 아직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친구야, 너 운전할 줄 안다고 했지? 나 대신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 발로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제서야 그녀가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고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는 걸 부축해 함께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조수석에 태운 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그녀의 집은 차로 40분은 좋게 걸리는 도시 중심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집 이야기, 사무실 사람들의 뒷말, 가벼운 농담에 섞인 웃음. 차 안의 공기는 기대 이상으로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교통도 순조로워 그녀의 집 앞에 이른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조금씩 깊어가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불빛들은 조용하고 흐릿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다고 들었기에 적어도 누군가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자취해. 대학 다니느라 집 떠난 지 꽤 됐고 남편은 출장 중이야. 다음 주에 들어와. 저는 더 묻지 않았고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받쳐 거실의 소파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앉아 등을 기대었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넓고 정갈한 공간, 40평은 훌쩍 넘어 보였고 거실은 조용한 품격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취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따라 펼쳐진 깊은 결의 카펫과 묵직한 원목 식탁의 질감은 말없이 그 집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조용히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낯선 집에서조차 어색함보다 익숙함이 먼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야,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좀 무리고 배달 음식 괜찮을까? 저는 물론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 사이 그녀는 다시 한 손으로 발목을 감싸며 작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또 아프세요? 응, 진통제를 깜빡하고 안 챙겼네. 집엔 아무것도 없어. 다행히 그녀가 회사에서 챙겨온 연고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들고 그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다는 듯 그녀의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그녀의 치마자락이 자연스레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천 조각이 스치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흐릿했지만 낮에 보았던 그 장면이 내리 깊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얼굴, 맞닿았던 눈빛,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던 순간까지 나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얼굴 전체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은 분명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욕망일까?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 그 순간 명확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흐릿했고 나는 그 모호함 속에서 멍하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숨소리는 낮고 느리게 울렸습니다. 내 손끝이 복숭아뼈 부근을 스칠 때 그녀는 작게 한숨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살짝만 더 부드럽게. 그 목소리는 낮았고 목울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동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오히려 고요한 감정의 파도 속에 나는 무방비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고를 다 바른 뒤 나는 그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제 무릎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놀란 듯 눈을 들었고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깊었고 담담했으며 단단한 침묵으로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나는 몸을 뒤로 빼려다 말았습니다. 머리는 경계를 세웠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은 자리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아직도 내 뺨 주위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누나 지금 이건 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야. 아니면 나만 설렌 거 아니지.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질문, 감정의 무게를 확인받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나는 그 숨결 속에서 거부 대신 허용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둘 다 동시에 움찔했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배달 왔나 봐. 나는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고 그녀는 웃음 섞인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너머 발소리가 멀어지는 몇 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체온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의 정적은 오히려 더 깊은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끝나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친구야. 아까 멈춘 거 계속해줘. 나 지금 진짜 너무 좋아. 그 말에 나는 그녀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더는 설명도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남은 숨결을 조용히 주고받으며 여운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미세하게 떨리는 가슴의 박동, 서로에게 깊게 닿아있던 체온이 천천히 식어가던 그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갈증 끝에 터진 키스보다 어쩌면 이 소리가 더 솔직하고 인간적인 감정 같았습니다. 배고팠구나. 우리 둘 다. 나는 웃으며 바지 하나를 대충 걸치고 현관문 앞에 놓인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종이 봉투 안에 따끈한 냄새가 공간을 다시 현실로 되돌려 놓았고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식탁 의자에 앉혔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간을 마친 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서로의 옷을 벗고 따뜻한 물 아래에서 등을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눈빛 속에서 조금씩 건져오는 긴장감과 묵직한 끌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머리를 말리지도 않은 채 수건만 두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의 교류만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열었고 나도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땀과 체온이 식어갈 무렵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커튼도 닫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노출된 고요 속에서 서로를 더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야, 솔직히 너한테 왜 끌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어린 남자가 날 신경 써주는 게 재밌더라. 근데 오늘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껴. 그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금 망설이더니 이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반년 넘게 아무것도 없어. 출장 간다는 말 다 핑계야. 나도 알아. 그 사람 동남아에 골프 치러 가선 어떤 여자랑 그렇게 지내는 거.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우스운 건 뭔지 알아? 나 한때는 그 사람 바람 피워도 모른 척 했어.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상하게 너는 내가 날 보는 눈빛은 그냥 못 넘기겠더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겨온 고백들이 그 떨림 속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내가 누군가의 아내고 엄마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여자이고 싶어. 내 눈에만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이 모든 말이 유혹이 아니라 쌓여온 시간 속에서 터져 나온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래도록 갈망해온 인정. 누군가의 그림자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여자로 살아있다는 감각. 나는 그 밤 그녀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했고 그녀의 체온 속에 고인 고백들을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아침마다 어딘지 모를 설렘이 가슴 깊숙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외근이나 미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사무실엔 자연스레 우리 둘만 남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죠.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그녀도 피하지 않았고 나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엔 우리 둘밖에 없었고 창밖엔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장난처럼 그녀의 치마 자락을 가볍게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한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움찔하며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거야. 특별한 거.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 역시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못 보잖아. 지금 말고 언제 하겠어. 그녀가 웃으며 건넨 그 말은
우리 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농담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욕망은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조건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의 욕망이 허락하는 순간, 그 순간이 곧 무대였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역할도 이름도 벗고 가장 본능적인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어느 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던 차 안이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잠시 밀어낸 채 서로를 증명하고 서로를 지배하며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들이 반복되며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안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둘만 공유하던 눈빛과 손끝, 짧은 웃음들은 어느새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직접 말할게. 사장이든 부장이든 나 그 사람들 눈치 안 봐. 그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어떤 믿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회사의 분위기도 우리 사이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졌고 곳곳에서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근길 표정이 굳고 회의실 문이 자주 닫히고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사장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불과 10분 남짓의 짧은 면담이었고 돌아온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느렸고 모니터 앞에 앉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던 눈빛은 이상하게 먼 곳을 보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고 그녀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커피잔을 씻고 서랍 속 작은 손거울을 조심스레 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사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희망퇴직을 제안했고 그녀는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는 말을 나는 나중에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가진 게 많았고 회사 밖의 삶에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자리를 잡았고 남편과는 따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고 그저 한 발 물러선 사람처럼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 보이지 않자 하루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너머에서 마주치던 짧은 눈빛, 복도 끝에서 손짓하던 모습, 늦은 점심 후 탕비실 커피잔에 남겨지던 입술 자국까지 그 모든 자잘한 흔적들이 불쑥불쑥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녀가 틈을 내줬습니다. 그 틈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퇴직한 이후에도 우리 사이의 만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메시지, 짧은 안부,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텔에서의 만남. 그녀는 퇴직 후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한다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라인은 한층 더 또렷해졌고 허리는 도드라지게 잘록해졌으며 피부결도 전보다 훨씬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유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새로운 회사를 찾아 이직하면서 그녀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란 게 참 이상한 겁니다. 단지 차로 1시간 남짓이지만 그 사이로 마음도 함께 멀어지더군요. 문자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전화는 한참을 뜸하다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는 것도 서로의 일상을 묻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 다툰 일도 없었지만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색을 잃어갔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감정은 어느새 불씨만 남았고 그마저도 바람처럼 사라져갔습니다.